김현철 변호사 증인석에 서시겠어요? 형사사건 변론하시면서 이 수사 보고서 많이 보셨죠? 예, 이미 이 수사 보고서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보고서인데 보통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주인 검사 결재까지 받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수사 보고서가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주가 조작, 나노스의 주가 부양 계획에 대해서 검찰도 이런 수사 방향으로 알고 있었고 잡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수사 보고서는 2022년 10월 2일자로 생각됩니다. 엄영수 실장의 그 카카오톡을 분석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당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자라는 내용이고 그 주가 부양의 컨텐츠들은 당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기 차관을 영입했으니까 이걸 부양해서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자 뭐 그런 내용들. 예, 수사 보고서의 첨부 다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박철준 이 소위 쌍방울 주가 조작의 키맨이 오늘 또 N 활성화 부탁요 방용철이 그게 뭐냐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김영수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이 나노스 댓글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변호사께서 이거 아시죠? 국정원 문건. 예, 맞습니다. 국정원 문건에도 국정원이 이 주가 조작의 연루설이 퍼지자 제기가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했다라는 국정원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1심 판결문에도 이 쌍방울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이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해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로비 사업 또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라는 것이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법원도, 검찰도 법원도 국정원도 주가 조작과 이 소위 대북 로비 사건으로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10월까지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나노스의 주가 부양 사건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김성태 회장은 외국환 거래법으로 기소가 되죠?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재산 도피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김성태가 나중에 수사한 건가요, 검찰이?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김성태와 검찰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화영 증인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아, 박상영 검사네요. 그죠? 박상용 예. 검사입니다. 예. 너무 잘 나왔나요, 사진이? 아니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조작의 검사 맞습니까?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김성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굽니까? 제가 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조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재현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와 연결해서 만나신 거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그 모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연결해서 만난 거 맞습니까? 박상영 검사실에서 그러면 그 연결해서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 혹은 수원지검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했었던 일련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의 최고위층에 확인을 했으니 믿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했고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늪에 빠지겠다고 걱정을 하니까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었죠. 수원 고검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박상용 검사와 근무 기간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재현 변호사가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던 김성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 서해 이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럼 먼저 영상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죠? 네. 거기 주변 인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네. 보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지난 6월 20일 뉴탐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옥상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조재현 변호사 맞죠? 그렇습니다. 이 조재현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미 이날이 6월 20일 날인데요. 2주 전에 6월 7일에 1심 판결 있고 6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 기념 파티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술자리 회유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회이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봉주 기자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딸 안소민 씨의 안부수 씨의 딸 카톡입니다. 네. 안소민 씨인데요. 이때 금영수, 박상웅 안부수와 함께 있었던 게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때 또 폰 가지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수원지검 검찰에서는 폰을 수원지검에서는 이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제출할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이에 이 전에 쌍방울로 갔던 폰이 언제 딸에게 갔으며 딸이 어떻게 수원지검으로 제출합니까?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딸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말과 제출하러 왔다는 말과 안부수의 딸이 지금 이 가지러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수원지검의 진술과 이 미공개된 카톡이 아니 미공개된 카톡인데요. 네. 이 앞뒤 정확히 수원지검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같습니까? 완전히 아니요. 정반대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지난해 2월에 돌려줬고요. 그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가 달라고 해서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쌍방울에 건네는 게 그 카카오톡 대화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아예 이제 딸이 아버지를 검찰청 가서 면회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김영수 모 대표, 박상웅 이사 등등 이게 딸이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봤던 게 아니고 안부수 회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시로 그 쌍방울 측과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오피스텔까지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해명은 폰을 가지러 제출할 시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압수해서 포렌식한 폰을 딸에게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돌려준 것은 쌍방울 측에 폰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수원지검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가지러 간다고 했고 네. 그러면 아빠가 온다고 맞춰오라고 했고 네. 딸이 이 증거 물품을 제출하러 가는데 아빠를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무슨 대행사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작년 1월 17일에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송환이 압송이 됐는데 작년 1월 카카오톡을 보면 딸은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오고 나서는 검찰청으로 면회를 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화영 당시 의원님 가까이서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미래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어떤 그런 긍정의 모습으로 저는 증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 같이 태생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을 상대로 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증인을 올가매면서 할 거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화영 증인은 어떻게 믿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는 겁니까? 탄핵 속추안에 보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또 조재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같이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검사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말에 구치소에 면회 온 민주당 의원님들께 증인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대속의 의미를 아실 텐데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고 내가 대신해서 처벌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남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러고 네. 뭐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못 전해듣는데 다른 말씀도 뭐 예. 많이 있었던 걸로. 예,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방북비용 대납 전부 다 본인이 모르게 직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주변에 온통 배신자들만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작년 6월 9일 재판에서 증인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에서 200만 불을 보냈고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맞습니까? 6월 9일 제가 재판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저와 동행한 변호인께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 속에서 네네. 약간의 그 그렇게 진술한 피고인의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약간의 거죠. 입장의 변화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게 네. 직접적인 좋습니다. 표현은 아니었고. 예, 좋습니다. 6월 18일 증인께서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런 증언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원래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도로 정황론으로도 그럼 진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변호인이 얘기였다 이런 겁니까? 변호인이 이제 그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앞서 나가가지고 일부 재판부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정황 변화가 있어서 좀 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을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술 번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원지검에서 연자 농성을 하고 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변호인단 교체하자고 하면서 재판 지연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오늘 얘기 나오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입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방해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와서 농성을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진술을 이거 뭐 좀 정말 제가 얘기한 걸로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전까지 검찰이나 아까 장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 같은 걸로 되지 내 진술, 내 정황론적 진술로 그렇게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회의를 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주변하고 상의를 했었고 저의 조언을 했었던 변호인들도 그 정도면 해보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상황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저한테 7월 중에 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저더러 인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법정에서 제 조서를 증거 채택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그리고 주변 정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그 국회 비개회 시간에 8월인가요? 8월에 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제가 굉장한 그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진술한 걸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그 걱정은 사실 뭐냐면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련의 뭐 스마트팜이 뭔지 당신의 방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아는 바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 가공의 구조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어떤 부분으로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구속에 이르른다. 이거는 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민변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 네. 제가 오신 변호인한테 제가 제 입장에서 수십억이나라는 자금을 갖다 북한으로 보내면서 구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게 상식에 어긋난다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이 참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은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정권 때부터 일제 강점기 때 답세원, 고문, 협박,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았다면, 민주화 이후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 정권은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등 법 기술을 이용해서 자백을 이끌어내 왔습니다. 증인 이화영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전적으로 제가 실제 저 상황에 완전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도 박상용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검찰에 어떻게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는지를 밝혀서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이 첫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초기에는 쌍방울 나누스의 주가 조작을 위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김성태가 해외 도피족이던 김성태가 귀국하면서부터 사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근거 문서는 국정원 문건과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가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 김성태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재판을 받았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그 장소가 마닐라 아테평화 번영 국제회의가 열린 곳이었고, 그 주문 사람은 이호남이 맞죠? 그렇게 김성태가 진술한 걸로 70만 불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 마닐라 국제회의에 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호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안부수의 인터뷰라든가 필리핀의 초대장, 그리고 사진, 대한민국 통일부의 문건에 가면 호남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태가 체포되어서 들어오면서 그 자기 이제,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쌍방울을 거의 뭐 그냥 다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압박감을 받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땅, 골프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뺏길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지금 기소된 것은 6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북한을 접촉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국외재산 도피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 다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처벌을 면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찰이 김성태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하게 됐는가? 바로 검찰의 김성태를 통한 검찰의 회유, 협박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 수사기법 중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사람들 진술을 확보할 때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첫째, 김성태를 통해서 증인을 회유 협박했죠.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성태 씨를 저하고 단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주선해서 김성태 씨가 대표적으로 저한테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내가 검찰에 진술할 것이다, 그러면은 검찰은 무조건 받아쓰게 되어 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자기가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할 것이다, 그럼 검찰이 받아써 갖고 또 그에 관련된 조사가 들어가면 형 주변은 다 박살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 진술 중에서도 그 옥준호 대표는 5월 달에 1313호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또 방영철을 통해서 증인 회유 협박이 있었죠. 그건 아주 자주 있었어요. 예, 방영철이 1313호에서 증인을 회유 협박한 내용 하나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인데, 뭐 법정에서 돈을 1억 원을 나를 줬다, 특히 제가 부지사 기간 동안에 현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엄영수 증인인가 누군가도 그 엄영수 증인하고 김형수가 예. 둘이 다 동의하는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그 터무니없는 걸 뒤집어 쓰면서 현금 1억 원을 줬으니까 형님이 그렇게, 부지사님이 그렇게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사실관계, 사실처럼 우리가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증인을 회유 협박
협박한 적도 있죠. 뭐 자주 예. 그 검사는 특히 이제 우리 변호인들의 활동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화 증인의 변호사 조력을 방해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6월 15일 날 변호사가 검찰에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를 받기를 거부한다 하자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 없어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빚을 받은 적도 있죠. 더 나아가서 제가 변호인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해서 없다고 그랬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를 좀 구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김성태 측 도움으로 변호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그 피의자라든가 그리고 증인,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합파티, 술파티 한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합파티 중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에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은 그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얻은 가짜 진술로 기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둔 검사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이법 불법이 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고 특검까지 해야 되고 전두환 정권이 올라가고 하나의 윤석열 정권의 끝은 검찰 해체라고 봅니다. 검찰 해체야말로 제2의 민주화라고 보는데 주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 제가 출석하기 전에 성함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 감찰부장이 있었던 분이 썼었던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 책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수사 기법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져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저를 잡았다, 저를 체포했다 그러면 저의 주요 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걸 털어서 나머지 별건으로 가벼운 거라도 꼭 구속을 시켜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검사다, 특수부 검사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이화영 씨, 네, 건강 좋으세요?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습니다. 네. 금년 폭염에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래서 지금 기가 좀 빠져갖고 안 그래도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3년 살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를 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정의로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윤 우리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김성태 회장 저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아느냐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술자석에서 한번 전화한 기억이 있다. 누가 술 먹다가 바꿔줬어.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느냐? 전혀 모른다. 술자석에서 전화 한번 받았다는데. 글쎄요,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정치인이니까 술자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잖아요. 자,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국정원의 블랙존과 함께 스마트팜 관계로 김성애 통전부 실장 접촉했죠. 제가 말씀해 주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접촉을 하니까 블랙존이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채용을 합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는데 느닷없이 800만 달러로 하면서 방북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자인 안부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내줬죠. 주가 조작이었지 전혀 다른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검찰에 제출한 것을 검찰은 증거 채택을 안 했죠? 아니 증거로 냈습니다. 내가지고 네,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법원에서 왜 인정을 안 했죠?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관련 문건에는 여러 군데 또 계기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그 안부수의 허위 증언, 허위 보고한 것
한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블랙존이 관계를 하다가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으로 이것을 대북 관계를 활용하니까 국정원으로서는 개인 회사의 주가 조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할 수 없다 하고 끊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건을 사법부에서 국가기관인 대공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문건을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죠? 저는 이 사건은 향후 저희 국정원에서 저희 재판부에 제출한 거에도 거의 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가려져 있고 파편적으로 부분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이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북 사업에 국정원이 협조해서 개인 회사의 주가 조작에 활용될 수 없다고 끄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가 왜 800만 달러로 둔갑했죠?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둔갑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그런 주가 조작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측하고 그 계약금, 자기네들 계약서 뭐 북한의 히트로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아마 1,000만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1,000만 네.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그 시기, 그러니까 2020년 초창기에 뭐 500만 불이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줬고 북에서 계속 재촉을 하니까 나머지 500만 불 주라니까 그걸 깎은 게 300만 불 같아요. 그래갖고도 나머지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일이 진행된 것들 500만 불하고 300만 불 준 정황들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해서 줬다고 하고 그 뒷부분은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줬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거죠. 갑자기 뛰쳐나온 거죠. 예. 제가요 20여 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검찰에 불려가서 폭탄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던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느 파티를 하고 짜장면도 먹고 다 했는데 그러한 것을 그 창고에서 한 장소에서만 했습니까? 검찰에서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고란 공간이 검찰 청사입니다. 검찰이죠. 검찰 네. 청사입니다. 거기서만 했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 뭐 국정원에서 최고 책임자도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건 초창기에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저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망북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활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국정원하고 협력하면서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블랙요원하고 제가 북한하고 상의하고 진행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다 공유했고 다 얘기했고 진행 경과들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여기 옆에 있는 신명석 국장도 증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하고 다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갖고 저는 이 사건 초기에 국정원에서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면 이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법정에서나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문건을 보자, 국정원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관련된 문건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만 왔고 거의 또 많이 가려져 있고 또 그 밖에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한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제가 현금 500만 불을 약속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황당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적시돼 있지? 이런 지점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에.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위원도 계시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을 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화영 증인의 지금 진술 내용을 요약하자면 1심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증거 자료가 재판부에서 배척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요. 국정원 문건이 증거 자료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 우리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보도에 보니까
국정원의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요. 본인들 주장을 입증할 국정원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문건 전부는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정원 문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묘사를 저희들 저의 입장에서 훨씬 저희 주장이 부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좀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피고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은 채택이 많이 배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배제됐죠. 전부 다 배제됐습니까? 알겠습니다.